안녕하십니까.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법장입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025년 새해 특집으로 우리 공간을 조금 옮겨서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우리 해인사,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지난 시간 우리 1학년 스님들이죠. 세 분을 모셔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1학년 스님들은 이제 막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스님들은 말 그대로 이제 또 다른 승려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있고 승려로서의 수행의 단계에 접어든 좀 더 성숙한 스님들. 우리 이제 졸업반이 될 스님들. 지금은 3학년이시고 이제 곧 4학년이라고 하는 졸업반이 될 스님들을 모셔놓고 공간도 좀 달라졌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승가대학의 중심 공간이었던 관음전이라는 대방이었다면 오늘 이 공간은 바로 해인사의 조사전. 뒤에 지금 옆쪽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 해인사를 창건하신 순웅 이정 스님이 모셔져 있고 역대 성철 스님을 비롯한 수많은 조사 스님들의 이 진영이 걸려있는 조사전이라는 공간에서 스님이 되어가는 스님들 그리고 승려로서 자신의 수행을 준비하는 스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 사교반, 경반이라고도 합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있고 이제 곧 대교반 4학년이 돼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두 스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 스님, 견진 스님입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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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개인적으로 잠깐 간략하게 인사들 좀 해주시겠어요? 문수 스님부터. 저는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감 스님의 제자로 있는 3학년인 문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견진 스님. 해인사 승가대학 3학년 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견진 스님은 별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드리세요. 해인사 에이스입니다. 막상 하려니 창피해요. 네. 우리 에이스 견진 스님인데 에이스가 그 뛰어나다는 에이스가 아니라 사랑의 자에 써이자에 뛰어날 숫자를 쓰죠. 사랑받는 매우 사랑받는 존재이다라고 해서 제가 붙여줬습니다. 본인은 따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제가 하도 에이스라고 하길래 스님 따로 붙여봤어요. 그만 좀 얘기하게끔. 우리 견진 스님은 아마 저를 비롯한 제가 같이 나오는 여러 방송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또 제 도반 스님이랑 좀 닮았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문수 스님 먼저 보시면 복장이 다릅니다. 저랑 똑같죠? 이 의제라고 하는 띠가 없는 우리 문수 스님은 사실 비구 스님입니다. 3위가 이미 다 끝나고 우리 해인사 승가대학에 안 들어와도 되는 분인데 우리 여러 저희가 이제 선배들께서 해인사에 오면 더 좋고 또 해인사에서 여러 도반들을 새기는 게 승려로서 가장 중요하다. 라고 해서 원래 경주동국대학교죠. 스님이 또 몸담고 있고. 근데 왜 스님 수업을 왜 경주에서 안 들었습니까? 무서워서 안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오해들을 없애는 거죠. 막상 와서 살아보니까 네. 그렇게 무섭진 않죠. 네.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고 또 우리 견진 스님 같이 또 3위이긴 하지만 도반으로서 또 화합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는 우리 문수 스님입니다. 문수 스님 이제 어느덧 해인사에 들어서 몇 년이 지났죠? 한 22년 된 것 같습니다. 22년 된 것 같습니까? 네. 해인사에서 2년 됐죠. 비구를 받고 원래 바로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군법사를 떠나도 되는 스님이었고 앞 시간에 우리가 저희 성수 스님이 이제 군법사를 곧 가게 될 스님이고 스님은 이제 과정을 밟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해인사를 선택해서 왔습니다. 고민도 많았었을 거예요. 원래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고 해인사에서 행자도 했고 하지만 학감 스님이 무서워서 경주동국대학교로 갔다가 거기서 학감 스님이 다시 교수로 올 줄 몰랐죠. 그러다가 또 다시 우리의 꼬임, 요새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강원에 들어왔는데 어떠세요? 강원에 들어온 2년 문수 스님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많이 배우고 도반들도 옆에 있다 보니까 특히 에이스 견진 스님 옆에 있다 보니까 외롭지 않는 2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동대에서 지낼 때랑 또 색다르게 거기 있을 때 학생들하고 지낼 때 그런 기분이 있었지만은 또 해인사라는 곳에 들어와서 어른 스님들과 또 도반 스님들과 또 교사 스님들과 이렇게 또 지내는 맛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 맛이 있죠. 해인사는 그 맛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승려로서 함께 사는 그 맛.
또 힘든 일도 많습니다. 아, 이런 일까지 생기나 싶은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한 지나가죠. 지나가면 또 도반들과의 또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성지순례도 가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몰랐던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문수 스님 같은 경우에 어른 스님을 또 시봉하고 있죠. 우리 해인사 지금 주지 스님을 모시고 있기도 하고 주지 스님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니까? 기구로 있는데 많이 좋은 얘기 해주십니다. 가끔 보고 계십니다. 가끔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몇 가지 던져주시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식 몇 개 알려주다 보니까 거기다 제가 또 사회생활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평생을 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밖에서 사는 사람들끼리는 알았어도 잘 눈치껏 잘 하는데 절에서 사는 사람은 그런 건 잘 모르는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주리스님께서 그런 부분 조금씩 알려주시고. 맞아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문수 스님 얘기가 잠깐 있었지만 문수 스님이 굉장히 어릴 때 절에 왔죠. 몇 살이었죠? 3살. 3살 때 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해인사에 있었을 때 문수 스님이 꼬맹이였어요. 유치원생인가 그랬었죠? 초등학생이었나? 유치원생인가 그랬었는데 그랬던 스님이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유학도 갔다 오고 돌아왔더니 안 그래도 길상암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길상암 꼬맹이는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아니 학교 다니는데 그러고 어디요? 그랬더니 동국대요. 했더니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했더니 이렇게 성장을 해서 출가해서 스님이 돼 있어서 스님이 되게 기뻐요. 문수 스님 볼 때마다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갖고 맨날 그 꼬맹이가 그 계단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거기 막 다니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정말 출가해줘서 너무 고맙고 출가해서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것들 다 겪고 어떻게 보면 한 고비를 넘긴 거죠. 문수 스님은 비구가 되는 그 과정까지 참 너무 고맙고 또 곁에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해맑은 표정이 있어요. 문수 스님 특유의 약간 똘망똘망한 그게 있어서 스님은 그거 보는 재미가 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우리 견진 스님. 견진 스님은 에이스면서 엘리트죠. 반듯한 스님이었는데 여러분들 반듯한 스님이었는데 여기서 지내면서 오히려 좀 약간 장난꾸러기가 됐어요.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조금 긴장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죠. 윗반 아랫반이 좀 혼나는 것도 지켜봤었고 또 그걸 보면서 또 스스로 자기들끼리 이제 반성하면서 우리는 저런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시간들도 보냈을 것 같아요. 어땠었어요? 벌써 3년.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4년이 됩니다. 이제 졸업반에 드디어 입성하게 되는 딱 1년 남은 시기를 맞이할 텐데 견진 스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회고? 생각 좀 어떻습니까? 행자 때부터 시작했는데 횟수로 따지면 이제 행자 생활 포함해서 이제 4년 차인데 그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자 때도 학감 스님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가는 느낌이었는데 강원에 왔을 때도 1학년 때도 똑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앞방송 1학년 스님들 할 때 똑같이 얘기했어요. 시간이 안 가는데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자신의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특히 문수 스님, 견진 스님을 이 방송에 두 번째 신년 방송에 모셨냐면 앞에 1학년 스님들의 약간 풋풋하면서도 적응이 덜 돼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막 아둥바둥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확실히 성숙해 있어요.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뭔가 조금 더 그 완숙미가 느껴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벌써 약간 딱 의자에 기대어 있잖아요. 1학년 스님들은 다들 대부분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전진하는 형태로 있는데 벌써 딱 여유로운 그게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모습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견진 스님 보는 분이 계실 텐데 견진 스님 자세히 보시면 우리 BTN 아침 월요일 방송 울림 라디오라는 저랑 가장 친한 도반이 준한 스님이랑 굉장히 닮았습니다. 원래 진짜 똑같이 생겼었는데 그때는 살이 좀 빠졌었을 때 요새 이제 큰 스님이 되셔갖고 그죠? 살이 좀 찌시면서 약간 여기 볼이 나오면서 안 닮아졌는데 우리 준한 스님이 좀 홀쭉해져. 좀 빼셔야 됩니다. 안경도 또 둘이 또 똑같은 걸 끼셔갖고 제가 볼 때마다 처음 해보고 기분 나쁘다고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도반이랑 똑같은 스님 한 명 더 있는 거야. 그래갖고 엄청 그랬는데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그 얘기 들었었을 때. 얼마나 닮았길래 그렇게 했는데 진짜 강원에 와서 이제 홍대 선원에 가서 이제 맞아요. 직접 뵀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이 다 똑같다고 얼마 전에 포살할 때도 그 스님 도반 중에 한 분이 또 오셨는데 저보고 준환 스님 완전 똑같이 생겼네 이러더라고요. 싫어했을 겁니다. 도반이. 기분 나쁜데. 그래서
이제 둘이서 같이 찍은 사진이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한동안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하고 아직 갖고 있나요 그 사진? 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나중에 공개해 드리는 걸로 하죠. 아, 네. 같이 우리 라디오 나와서 또 같이 했던 시간도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강원에 들어와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많이 보고 예전에 몰랐던 것들도 알아가고 그 시간 속에서 참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그 1년 뒤면 우리 견진 스님은 우리 문수 스님이나 저와 같이 비국의 이 비구 시험을 이제 치를 것이고 문수 스님은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로 군법사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 군인 장병들을 포교하고 또 달래줄 것이고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해주는 어떻게 보면 큰 또 하나의 변화의 시기를 가질 것 같습니다. 저는 딱 그 시기 때 이제 유학을 고민해서 유학이라는 길을 떠나서 공부를 하고 9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거. 약 10년 가까운 시간을 수행의 이 시기로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한 스텝을 또 하나 밟게 되는 시기일 텐데 각자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문수 스님 이제 군법사 진짜 가지 않습니까? 임관도 다 이제 곧 있으면 다 끝나고 이제 부대 배치도 받고 다 할 텐데 혹시 뭐 생각이나 뭐 그 수행에 대한 서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일단 군법사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 한창 추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절에 살긴 있었지만 아직 추가한 상태는 아니니까 추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주변 어른 스님들이 그 한번 군법사 갔다 와라. 어차피 지금 요즘에 군법사가 귀하다더라. 너가 가서 군법사 해서 본문을 해서 거기 가서 젊은 애들도 만나서 젊은 애들 상대로 한번 포교도 한번 해보고 본문도 해보고 직접 목탁 잡고 기도도 해보고 혼자서 다 지금 절에 있으면 다 은사스님 옆에서 목탁만 치고 은사스님 하는 대로만 다 하기 때문에 네가 직접 한번 그렇게 딱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런 생각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서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 절에서 은사스님 옆에서 붙어서 하고 여기 해인사 와서는 학감스님 옆에서 붙어서 무언가를 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군법사를 가게 되면은 저 혼자서 스스로 포교도 한번 해보고 포교가 또 힘들고 그러면 또 학감스님한테 연락하기도 하겠지만은 네. 그래서 기도도 자기가 직접 한번 혼자서 해보고 뭐 설법도 혼자서 설법만 혼자 짜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한번 설법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해서 조금 더 괜찮은 문수가 되도록 또 문수라는 본명이 또 지혜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하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법사가. 맞아요. 우리가 출가라고 하면은 좀 막연하고 지금 젊은 분들도 출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도 이걸 보고 계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뭔가 다 놓치고 다 놓고 사라짐을 갖고 출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곳에 와서도 또 의지처가 생기죠. 은사스님 또는 뭐 교육기관에 학감스님, 학장스님, 교수사스님들 또는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 그리고 또 서로에게 의지라고 알려줘요. 사실상 절대적 독립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는 크게 없는데 문수 스님이 말한다는 건 스님이 주체자가 돼서 이제 무언가를 처음 해보고 거기서 이제 꾸려나갈 거예요. 스님이 이제 해인사에 와서 여러 프로그램들도 만들고 여러분들께 막 잔소리도 하고 막 끌고 가기도 하면서 다양하게 했던 걸 이제 문수 스님이 모르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장 절실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기에 있는 우리 20대 군인 장병들에게 그런 것들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해보고 싶은 법문이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법문도 법문이지만은 그 선배 스님들 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따로 법문 잠깐 해주고 이제 요즘에 그게 인기더라 하더라고요. 그 명상하고 선명상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10분씩이라도 짧게 해주는 게 엄청 인기가 많다 하더라고요. 이게 실참이라고 하죠. 직접 네, 해보는 거 네. 막 듣고 뭐 생각하는 걸 떠나서 실참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한 애들이 군 장병들이 한 10초도 못 앉아 있다가 10초 지나면 눈 깜빡였다가 눈 떠서 한번 옆에 친구 봤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한 달 정도 하면은 얘네들이 한 1분 정도 앉아 있고 한 10분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그 정도쯤 되니까 애들이 명상하러 법당에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막 관심을 가진다더라고요. 저도 한번 그쪽 그 스님한테 좀 배워가지고 한 번씩 해보고 그런 식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어느 정도 생각이 좀 잡혀 있네요. 이제 그거를 가서 실천하고 뭐 조금 달라지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도 있고 그때 맞춰서 한다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항상 문수 스님의 그 밝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밝음이 밝은 쪽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무조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긍정적일 때 긍정적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수 스님의 그 점을 또 스님이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군법사로 또 확실한 그런 게 있는데 훈련은 잘 견딜 자신 있습니까? 훈련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훈련을 잘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해야 먼저 돼.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우리 절스장에 가서 가서 해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견진 스님 몸이 벌써 좀 다부지죠. 제가 이제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운동하고 저에게 또 다른 저 교학을 배운 제자가 있는가 반면 또 저에게 운동을 배운 제자로서 우리 견진 스님이 우리 절스장을 유지하고 잘 지키고 있는 스님인데 운동해 보니까 어때요? 운동이랑 수행이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뭔가 서서히 변화된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행도 이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맞아, 아주 좋은 생각 같아요.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또 학인들에게 운동을 시키는 이유도 이 뭔가 우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탁 바뀌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세상에 그런 건 거의 없죠. 아주 미세한 각도로 지금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티가 안 나죠? 근데 이게 천천히 있는 게 켜켜이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돌아진 반면에는 우리가 원하던 다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만 운동해도 많은 몸이 너무 좋아지는 게 싫어했는데 그렇게 안 되죠. 벌써 몇 년째죠, 운동한 지? 1학년 동안고부터 시작했으니까 그쵸.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죠.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또 막 음식이 다 맛있어지기도 하고 운동은 이제 다음 생에 해야겠다. 그래서 포기하는 적도 생기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항상 잔소리를 하죠. 끌고 오기도 하고 우리 문수 스님은 요새 최근에 주지 스님 모신다고 못 오고 있고 그게 끝나면 또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무언가에 연결된 선이 하나 있다는 게 우리를 계속 이끌어줍니다. 근데 그 선이 끊어지면 그 길로 갈 방법이 없어요.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미세한 선이 있으면 그 선을 따라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그냥 그저 그런 하루를 보내고 그 하루는 그냥 지나간 과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법보전 주련에 써있죠? 뭐라고 써있습니까?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내가 엄청 얘기하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깨달은 자리라는 게 특별하게 뭔가 특수하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현금생사 즉시. 지금 이 순간 삶과 죽음만이 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모습 속에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나를 발견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나, 진화라고 하죠. 무아이죠, 우리는. 나라고 표현할 게 없어요. 문수이긴 했지만 20년 전에 스님에겐 길상은 꼬맹이였고 견진 스님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왔지만 처음에 봤던 모습 그리고 그냥 도반과 닮았다라고 해서 봤던 게 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견진이라는 이미지로 나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 모습들이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갈 것이고 1년 뒤, 2년 뒤면 이제 군법사 문수 스님이 될 것이고 또 무언가의 수행을 해 나갈 텐데 견진 스님은 다음에 어떤 수행을 좀 해볼 생각입니까? 저는 포교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교를 믿는 분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비구가 되고 이러면 배운 걸 바탕으로 부처님 법을 전달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불교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어떻게 불교로 끌어올까 그에 대한 고민을 지금 조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실을 조금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경전 공부를 조금 졸업하고 대학원 좀 진학할 생각입니다. 유런도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좀 더 열리게 봐야 돼요. 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승가 교육기관입니다. 해인사 승가대학은. 예전에는 해인사 강원, 해인 강원이라고 불렸고 우리 또 2차 교육기관이 있죠. 종단에는 유런이라고 해서 스님 이 방송이 바로 투게더라고 해서 계율과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그 계율의 율자가 바로 율장이죠. 율을 받으면 비구가 되는 거죠. 계를 받을 때는 이제 불교 신자나 또는 삼이나 그런 존재가 되지만 율을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율은 이제 여러 금지 조항들과 해야 될 것들이 들어있죠. 율을 다 외우고 있죠? 250개 됐네. 다 외우고 있죠? 솔직해서. 그래, 우리 문수 선생님 거짓말을 안 해. 250개를 어떻게. 근데 250이라는 숫자만 알아도 대단한 겁니다. 항상 스님이 얘기하죠. 계를 알고 율을 지니되 어길 수 있어야 된다. 어길 수 있을 때 어기지 않는 거예요. 어길 수 있다는 건 내가 어기고 있는지 틀린 걸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 모를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걸 알려주는 데가 바로 2차 교육기관인 유런이라고 해서 율장을 좀 알고 승려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보면 연구하는 공.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재도약을 하는 준비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준비가 모자랄 땐 다시 한번 움츠려서 뛸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뛸 수 없는 상황에서 트랙에 바로 나가버리면 넘어지거나
다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문수 스님도 지금 재도약을 하는 준비 기간이죠. 이곳에 도반들을 더 만나고 그동안 놓쳤던 걸 좀 더 공부하기도 하고 세상을 좀 더 다양하게 보기도 하고 여기 와서 정말 문수 스님은 하기 싫은데도 많은 것들을 했죠. 그 시기가 도반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도반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얼굴 안다,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 뭐 가끔씩 문자 보낸다. 그게 도반이 아니죠. 그렇게 하는 스님들이 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도반들은 또 다르죠. 좀 뭐 지저분한 얘기이긴 하지만 대방에서 빵구 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 정도이고 아, 네. 확실하게 알죠. 네, 확실하게 압니다. 그러면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특수한 공간 이렇게 또 우리가 모여 살기 힘들어요. 그죠? 4년이라는 시간, 행자를 포함하면 약 5년의 시간을 이렇게 한 공간에서 모여서 살면서 이제 군대 가면 좀 지내겠지만 강원이라고 하는 특수 공간에서 승려로서 성장해 나가는 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견진 스님은 어땠었어요? 그 약간 이런 시기들 윗반 아랫반들이 또 말썽 부려서 혼난 적도 많았었잖아요. 저희는 좀 무난무난하게 잘 그래, 맞아요, 지내왔어요. 맞아요. 일단 윗반이 많이 혼났기 때문에 왜 혼났냐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인간이 출가하는 것이고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다투는 일도 생기고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수행자를 할지언정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에서 좀 충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또 스님이 또 엄격하게 혼내죠. 스님이 화날 때는 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또 아주 혼을 내야 그래야지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인들이 그걸 하지 않게끔 아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스스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틀려서 매번 혼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야말로 진짜 잘못된 겁니다. 미리 알고 먼저 고쳐나가고 고쳐나가는 속에서 또 성장해가는 거니까. 또 어땠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 이제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배우니까 저희가 굳이 경험 안 해도 될 이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시기 속에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문수 스님도 이제 도반들도 사귀고 할 텐데 올해 이제 4학년이 되고 올해가 25년이 지나면 이제 정말 군대에 갈 텐데 이 도반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제 할 생각이에요?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죠? 저 성격 자체가 낯설고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또 알고 지내도 연락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 스님이랑도 통화하면은 한 5초면 끝납니다. 은사 스님이 저에게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5초면은 연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먼저 연락하는 것도 살짝 어렵고 연락 받는 건 편한데 연락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용기를 내서 해보고. 들었죠? 네. 자주 연락해야 돼요. 뭐 하는지 궁금하면 하기도 하고. 스님도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시기에 연락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특히 외국에 있다 보니까 국제전화를 써야 되고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스마트폰이 세상에 나오기 전이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그럼 또 오해도 생기고 또 하긴 하는데 도반은 좀 달라요. 그래. 조금 떨어져 있어도 조금 연락을 뜸해도 보면은 엊그제 같아. 그렇게 해서 승려, 스님, 승자를 다 달고 있죠. 모든 존재들이. 그 승을 달고 있는 존재는 바로 승가의 화합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고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일부러 선택한 것도 우리는 뵌 적도 없고 함께하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이 조사부님들이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해인사에서 우리가 지금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한국불교 나아가면 뭐 대한불교 조계종이 지금도 우리의 곁에서 이렇게 수행 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해 나가실 텐데 문수 스님은 앞으로 문수 스님의 불교 어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얘기하죠. 나의 불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웃었으면 좋겠다는데 문수 스님의 즐거운 불교는 어떤 불교예요? 누구나 편하게 절에 오고 편하게 절에서 부처님도 뵙고 스님도 이야기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 맞아. 그냥 왔다가 부처님도 보고 스님도 보고 즐겁게 이렇게 갈 때는 또 즐겁게 가고. 맞아요. 좀 부담 없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 뭐 이거를 꼭 뭔가 신청해야 된다. 그런 거 없이 마치 쉼터 같고 누군가에게는 공원 같고 누군가에게는 문화센터 같고 뭐 더 중요한 수행터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더 개방돼 있고 편안하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견진 스님은 좀 더 다를 거예요. 견진 스님의 불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또 철학적 생각도 하는데 견진 스님의 불교는 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옛날 불교처럼 좀 시대를 선구하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라 시대 때도 스님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불교를 가져와서 또 막 퍼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우수한 문화재 이런 것도 다 흡수해가지고 나라에 또 전파하고 했는데 스님들이 불교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거에 좀 노력을 기울여서 불교와 조금 융합시켜서 포교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견진 스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우리나라 말 한글에 대한 또 깊은 조예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살려볼 생각은 없어요? 불교에 대해. 제가 내실을 먼저 쌓고 왜냐면 나는 우리 견진 스님이 강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수사가 돼서 저 이후로 해인사의 이제 교수사가 돼서 항상 밝아서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학인 스님들을 잘 지도해주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인 것 같아. 공감하고 그 공감하는 것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이 돼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아주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수 스님 같은 경우에 군 장병들한테 너무나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딱 그 약간 또래 같은 이미지도 좀 있고 문수 스님이 훨씬 나이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표정이 있으니까 확실히 그 좀 힘이 있어서 여러분의 불교는 저희도 기대가 커요. 저희 선배 스님들 또 제 도반 스님들도 뭐 견진 스님도 만났고 우리 또 강원에 다 후원들을 하고 계신데 정말 기대가 큰 이유도 여러분들의 그 긍정적인 힘, 밝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인사 승가대에게 지금도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수많은 변화를 도모하는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1학년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들어와서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미 많이 거쳐왔죠. 좀 뭐 해외 성지수라도 가볼 때로 좀 가봤고 프로그램도 해보다가 그만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한 것들도 있는데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습니까 혹시? 아, 이런 것까지도 하는구나라고 생각된 거 문수 스님. 탁실라 프로젝트. 탁실라 프로젝트. 네. 탁실라 프로젝트 우리 문수 스님 뭐 했었죠? 저 서예 했었습니다. 서해. 지금 안 하고. 네. 왜 안 하게 됐습니까? 제가 글 쓰는 거에 솜씨가 없더라고요. 근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해보니까 힘들었고요. 이게 제가 손글씨를 많이 안 써봐서 그런지 이게 연필로 써도 잘 못 쓰는데 붓으로 쓰려고 하니까 계속 써봐야 돼요. 그래야 이 붙습니다. 그래도 시도해봤다는 걸로 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절돌이인 문수 스님이 그걸 배우기 위해도 나가기도 해서 큰 용기였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탁실라 만들 때 맨 처음 생긴 게 견진 스님은 이제 최초 단계부터 저랑 또 어떻게 보면 제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서 만들 때 계속 지켜봤는데 실패하자, 틀려보자를 목표로 했던 거예요. 우리는 틀린 거, 미완성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것들을 우리 생각보다 완성을 못합니다. 덜 해봐도 되고 미완성이 돼봐도 되지만 시도해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덕목인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너무 경쟁이 크다 보니까 꼭 하면은 누군가를 앞질러 가야 되고 이거를 꼭 어느 시점까지 올려야 되는 근데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스님도 많은 것들을 실패하고 많은 것들을 실수하고 쫓아가지 못해서 포기한 적도 있고 뭐 우울증이 와서 뭐 얘기도 들어봤겠지만 유학 초기에는 우울증이 있어서 되게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때는 내가 누군가를 상대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없어지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 문수 스님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또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겨요. 또 좋아하는 것들도 많잖아요. 다 말하진 않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네, 머릿속에서 잠깐 수많은 것들이 지나가다. 그러니까. 근데 그것들을 갖고 있다는 게 여기서 편해져 있다는 거예요. 편하고 여유가 있을 때 되돌아볼 수 있죠. 불교는 쉼입니다. 쉴 수 있을 때 여유를 갖고 그 여유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 촉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아니죠.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마라토너가 돼요?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조금 빨리 갈 수도 있고 힘들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잘하는 게 있으면 개발할 수도 있고 하다 안 맞으면 놔버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군법사라는 또 다른 곳에서 또 잘할지 안 할지 몰라요. 걱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 문수 스님 워낙 또 꼼꼼한 약간 예상외로 꼼꼼하잖아요. 걱정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것들도 많을 거지만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법문이나 그런 것들 지금같이 하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후배들 생각하듯이 이 방송에서 방금 말했듯이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견진 스님은 어땠어요? 여기 와서 해본 것 중에 스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거나 나에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었던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저는 강원 와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네요. 왜냐면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무언가 계획을 잡아도 계획하기 전에 이거 그냥 다음에 해야지 미루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여행도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걸 해본다라는 게. 네. 직접 1학년 때는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국내에만 성지순례 갔었는데 조금 아쉬워가지고 저 혼자서 이제 학감 선생님이 짜주신 그 루트대로 이제 일본 교토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시야가 확 트이는 느낌이 맞아요. 그때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한테도 네. 본인의 그런 감정 상태나 그런 걸 얘기했었었죠. 그래서 저 그때부터 이제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스스로 한번 나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에 오니까 뭔가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거를 경험함으로써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대로 불교로 녹아갖고 견진 스님의 불교가 그렇게 넓은 불교가 될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이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쪽 눈을 뜨는 순간 훨씬 더 푸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감았던 눈을 뜨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지우고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더 쉬운 건 이쪽 눈을 뜨는 거죠. 그 간단한 것들을 이제 알아간 것이고 그때 어느 정도였는지 줄 알아요? 일본에 처음 가갖고 메뉴를 나한테 저녁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거야. 나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일본에 오래 있었으니 뭐 시켜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보내온 거야. 학인 스님이 학감 스님에게 카톡으로 그것도 해외에서. 그게 너무 급했습니다, 스님. 아니, 근데 그래서 심지어 나는 이거를 꼭 시켜 먹어. 요즘에 사진 찍으면 그래, 다 번역이 뜨잖아요. 근데 그거는 켈리로 손글씨라서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4학년 스님이랑 같이 가. 윗반 스님이랑 윗반 스님 둘이 여행을 가갖고 또 윗반 스님이 또 잘 못한다고 혼나고 있어. 밑에 반 스님한테. 그리고 메뉴판을 까마득한 선배이면서 학감 스님한테 보내갖고 뭐 시켜 먹으면 되지? 좀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 아, 우리 학인들이 나를 되게 뭐 편하게 생각하는구나. 스님이 생각했던 강원의 모습이 있었어. 가장 공들였던 게 어떻게 보면 수직 간의 그런 계급 같은 걸 좀 없애려고 했죠. 부처님이 불교를 만드신 것도 카스트를 없애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태어남에 의해서 신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차별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이 안에서 살아서 먼저 출간 사람이 있을지언정 깨달음에 먼저는 없죠. 문수가 먼저 깨달을 수도 있고 우리 견진 스님이 먼저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그런 모습이 많이 해소되고 우리 학인 스님들의 모습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스님이 어찌됐건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제일 뿌듯한 것 같고 또 투게더라고 하는 이 방송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는 같습니다. 공생하고 화합하는 존재입니다라고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모습이 만약에 스님이 실제로 사는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반증해주고 잘 나타내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견진 스님에 대해서 문수 스님은? 견진 스님 좀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고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저랑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무슨 냄새입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동료의 냄새가 나서 확실히 그 법의 향은 아닌 거네. 네. 동료의 향이 나서 좀 편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도반이죠. 견진 스님에게 문수 스님은 어때요? 제가 참 많이 애썼죠. 같이 이제 저는 비구 스님이라고 그렇게 아예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반이 왔구나. 그래서 정말 도반처럼 대해줘야지 하고 그렇게 대했더니 진짜 스스럼 없이 진짜 친구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가 차이가 있을 땐 포살 정도죠. 포살 때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어요. 비구 포살, 삼위 포살을 해인사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하죠.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신년 방송입니다. 올해 우리는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누가 더 위,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연장자고, 누가 더 나보다 밑에 있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어울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그 속에는 너무 권위적인 것도 있고 명예를 쫓거나 차별되거나 뭔가 이익에 의해서 나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곳에 있으면 이곳의 주인이고 이곳에서 수행을 하면 이곳의 해인사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1200년 동안 주인이 없던 해인사에 여러분이 지금 주인입니다. 제가 20년째 주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이 좀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학감 스님이, 법장 스님이 계속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잖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견진 스님이 이제 또 맡아서 하고 또 문수 스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해인사인 거고 여러분의 대한불교 조계종이고 나아가 여러분의 불교이고 여러분의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지구이고 그렇게 함께 또 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또 서로 도와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계율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계율이지만 사실은 적극적으로 더 하지 않는 선을 지키면서 실천해라. 스님이 추구하는 투게더 방송의 가장 중요한 거는 해보자예요. 우리 강원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해보자. 실천해보자. 하지 말라를 우선으로 둬서 거북함 또는 무거움이 아니라 일단 해보자. 그래야 잘못된 건지 또는 좋은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죠. 글 좀 써보고 싶어서 서열을 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이 아플 수도 있고 나가는 게 귀찮을 수도 있고 또 해외여행에 막상 나가봤더니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또 친했다라고 하는 사람이랑 막상 지내보니까 또 안 맞을 수도 있기도 하고 확실하게 느껴봤죠. 졸업에 나가신 스님이죠. 우리 같이 나갔던 스님은 지금 인도가 있죠. 이제 인도 나람살라에 또 긴 여행을 하기 위해 자신의 수행의 여행을 하기 위해 떠나 있지만 가서도 또 모릅니다. 안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맞을 수도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에 의존해요. 생각은 의외로 되게 가볍습니다. 근데 행동은 무겁죠. 하나 옮기는 그 자체가 진일보라고 하는 그 한 걸음은 굉장히 무거운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닦아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대교반으로서의 스스로에 대한 좀 생각도 아니면 도반들에 대한 당부? 그런 거 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도반에 대한. 그냥 이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10년, 20년 흘러도 이렇게 좀 친하게 좀 놀리면서 또 친하게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지금의 여러분들이 잘 수행하고 있고 행복하게 이 안에서 있다라는 증거죠. 어떻게 보면. 해인은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해인이라고 하는 한 바다 속에 우리가 다 같이 공생하고 있고 공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선후배가 서로 당겨주고 밀어주는 그 힘.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계율은 함께하는 걸지도 몰라요. 함께해서 그 함께함 속에서 귀찮고 피곤하다고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개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래서 지금 도반이 됐죠. 또 저의 제자가 됐고 또 앞으로 저의 도반이 될 것이며 저와 함께 이 수행의 길을 나아가는 정말 성숙한 수행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인사에 계셔주셔서 해인사가 항상 더 힘날 수 있는 것 같고 해인사에 에너지가 있죠.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센 힘이 있잖아요. 무슨 스님도 이젠 적응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여긴 잘 맞는 것 같고. 네. 여기 함께하지 못한 도반 스님들이 4분 더 계시죠? 도반 스님들께 혹시 이제 우리 방송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인사나 이 방송 나왔다고 자랑거리 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다음 차례는 스님들입니다. 꼭 집어서 한 명 나오고 싶게 하고 싶은 스님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고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6명이다. 네. 그것도 한번 자리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좋습니다. 그 뒷감당은 그럼 문수 스님이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견지 스님 어때요? 도반들한테. 도반 스님들 항상 저는 정말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누구 하나 뛰어나거나 누구 하나 이제 부족하면 이제 비교되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저희 도반의 한 명 한 명이 거의 일당백을 쳐내고 있어서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화합하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어우러져 있고 항상 함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성장해가고 아직 어떠한 깨달음에 이를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깨달음,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깨달음이 항상 행복한 그리고 잘 조화되고 함께 성숙하는. 그래서 이 방송 이름도 스님이 투게더라고 지은 거예요. 고민 끝에 계율로 무엇을 하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함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빳빳해도 안 되고 너무 엄숙해도 안 되고 너무 또 누군가에게 또 억누르는 그런 게 없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름을 투게더로 바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2025년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3년의 시간이 여러분들을 해인사의 가장 높은 반인 대교반 4학년으로 이끌어주고 그 이어짐이 또 1년을 여러분들을 보낼 겁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어짐, 도반들과의 관계가 잘 화합을 이루고 그 화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점차 성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투게더 지금 2025년 신년방송 특집으로 1편 우리 치문반 1학년 스님, 2편으로 우리 3학년, 이제 대교반이죠. 4학년이 될 스님들을 같이 만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성장 속에는 이어짐이 들어있고 그 이어짐 속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연기, 인과 또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갑자기 무언가가 손바닥 바뀌듯이 착 바뀌는 건 세상에 없죠.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그러한 변화의 아주 작은 움직임이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고 지금과 같이 우리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한 불교와 함께 그리고 불법을 통해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또는 출가를 고민하는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제가 방송을 봤을 때 이제 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업을 쌓거나 이제 하루라도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지키면서 이제 살아간다 했는데 불자님들 모두 정말 착하고 정말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개를 바탕으로 불교를 잘 믿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방송이 투게더니까 저희 이 세상에서는 제가 최근에 학감스님 숙제로 학감스님의 도량 안내 영상을 봤었는데 그때 장석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감명 있게 읽었었거든요. 그때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견진스님도 있어야 되고 학감스님도 있어야 되고 더 나가서 은사스님 더 나가면 보사님들이 있어야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내가 문수로서 형성되는 거고 또 견지심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투게더 다 같이 우리로 화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말을 잘 못해서 너무 잘했어요. 우리 거의 홍보 1등입니다. 정말 우리 하긴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건 그렇게 이어져 있고 함께하고 그 속에서 같이 행복하자는 거죠. 같이 행복할 때 진짜 행복한 겁니다. 혼자 행복한 건 어쩌면 그냥 좋은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좋은 걸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행복하고 함께 즐겁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2025년 새해를 우리 불자님들도 저희 투게더와 함께 이런 시간 속에서 같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수행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괜찮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불자님들께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 투게더와 함께 더 행복하시고 더 좋은 시간, 더 좋은 인연들과 함께 하시는 불교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